봉투에 다세요. 다른 자료 위에다 하면 그 자료가 그 손실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어서 어머니도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저 또한 뭐 12시에 오라고 그래서 좀 일찍 왔는데 같이 끝나고 드시는 걸 할게요. 같은 식당은 아니고 다른 데서.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전문가 하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면 지난해 뭐 가을쯤에 대치동에서 혹시 저한테 설명회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서초반포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송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들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들었던 내용하고 이제 오늘 들은 내용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죠. 지난해 설명했다면 그거는 도표 안의 모든 수치들이 26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우리가 흐름을 분석했을 거고요. 올해는 이제 보내드린 자료가 27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4월 말에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라는 건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1년 선배들이 어떻게 대학들이 뽑고자 하는지를 좀 보시면 우리께 예측이 돼요. 근데 이제 그 희망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죠. 우리 거 언제 발표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보통 고2 4월 달에 발표되는 건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건데 지금 2028로 바뀌기 때문에 고2 4월 달에 대학이 요강을 발표하면 늦는다. 라고 제가 세종에 가서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 교육부 있는 데서.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언론 보도 보니까 8월에 발표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6월 달인데 혹시나 이제 우리 것 전형 계획으로 다시 한번 입시 설명회를 듣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뭐 9월쯤에 설명회를 해야 될 텐데 학원이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10월 달쯤에 추석 지나고 소장님 혹시 2028 기준으로 오늘 자료가 업그레이드된 게 있나요?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뭐 집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막. 그럴 나이인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나이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두 번째 측면이 작년 11월에 우리가 들었을 때, 가을에 들었을 때랑 지금의 입장이 뭐가 다르냐면 작년 우리 애가 중3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1입니다. 지금 첫 페이지 넘기기 전에 서론이 긴데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나 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또는 일반고에서 어디 가는 게 좋겠나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밤잠을 설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중요했나요? 뭐가 더 중요했나요? 그분이 얼마나 공부에 몰입하느냐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이 쭉 들으시고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지금 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모의고사 가지고 너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범죄입니다. 그냥 중간고사 봤고요. 이제 기말고사 남았는데 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엄마들은 7월 달에 아버지랑 그러니까 애 아빠랑 같이 그러니까 가족이 되게 이제 3인 이상의 가족이 정말 경론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하는 대학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 방향 설정이 성공의 열쇠다. 그럼 방향 설정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이들한테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죠. 비전.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17, 18, 19세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20대 후반에 취업을 할 거냐 못 할 거냐.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소위 그 테란노의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랑 우연히 만났어요. 저녁 식사하는데 하루에 26명의 면접을 봤대요. 뭐 건설회사 다니는 친구니까 뭐 괜찮은 애들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오버 스펙자가 너무 많대요. 소위 말하는 고학력자가. 뭐 건설회사인데 왜 서울연고대 애들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예, 나이도 꽤 되셨어요. 근데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뭐예요? 전부 고시 공부하다가 2년 3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구수까지는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딱 스톱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기업들이 그들을 뽑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오버스펙이라서.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17세 살고 있거든요. 나는 이분들이 요 30대 중후반에 괜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엄마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오전부터 오후에 이 설명회를 듣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가 전 나이가 됐을 때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죠? 잔소리 같아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이 높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 설명회 때 보여드린 도표랑 좀 다를 겁니다. 최근에 2024년 졸업자 기준으로 대학 알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뒤져보니까 소위 유지 취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취업률이요? 유지 취업률. 그러니까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출신 대학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위는 이제 강주과학기술원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포항공대 빼고 그러면 전부 과학기술원이 몇 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 기준으로 보니까 뭐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뭐 이런 대학들이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찾는 대학이 없어요. 아니 왜 서울대가 없느냐? 뭐 연세대가 왜 없느냐? 근데 저도 놀래가지고 다시 봤더니 서울대학교가 32에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28위에 있습니다. 한양대가 22위에 있고. 그러니까 설마 유지 취업률 순위를 가지고 대학을 결정하진 않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도표를 오해하지 마시고 아 우리가 얘들아 이제 이 자료 가지고 아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뭐 소위 말하는 짜장면 토론을 할 때 너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중후반이 됐을 때 응? 그래서 괜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만약에 전문 직종이 아니고 직장을 간다면 유지 취업률이 높은 대학 가야 된다. 요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학에 대한 뭐 니즈가 별로 없는 애들은 이제 평균 소득이 높은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직업군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못 찾으실까 봐 노란색 글씨로 특정 직업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고위임원 되겠다 CEO가 저기까지 가려면 몇 살까지 가야 되는지 알겠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유튜브 하겠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들한테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설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2028에 첫 세대고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냐 뭘 갈 거냐 이런 현실적 고민도 좋지만 좀 거시적인 어떤 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혹시 중간고사 보고 지금 낭망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막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 엄마는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럼 작은 그림 가볼게요. 대학 가는 방법은 수시하고 정시 있습니다. 수시 몇 장 써요? 정시는요? 근데 정시에서 엄마 하나 알아둬야 돼요. 가나 다 군이 세 개 있어요. 왜 군이 세 개 있냐고 온초적인 질문을 하는 원장님이 계세요. 아이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연고대는 가군에 있으면 서울대 서강대는 나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서강대 중에 하나 쓰고 연고대 중에 하나 쓰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과거에 다군에 다군 대학이 별로 없었어요. 뭐 중앙대 경영학과 정도가 엄청 좋았고 근데 지금은 고려대가 분할 모집하고 한양대 성균관대가 분할 모집합니다. 뭐 이화여자대학교도 분할 모집하니까 이제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정시 3장이 된 거지. 수시는 6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 지원이 허용된 대학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경찰대 포함하고 육해공사관학교 포함하고 과학기술.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원서를 더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도표 27학년도 기준으로 우리 1년 선배들한테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저희들이 5월 초에 집계했으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27학년도의 수시 모집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써져 있네요. 어머니들이 못 보실까 봐 큰 글씨로 좀 해놔봤는데 80.3%입니다. 그러면 최근 4년의 흐름을 비교해 보니까 79%에서 80.3%로 수시는 증가했네요. 맞습니까? 근데 정시는 어때요? 21%에서 19.7%로 축소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걸 보면 우리 1년 선배들이 이래요. 물론 이제 2028 여름에 발표되면 9월, 10월에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흐름상 수시는 증가했고 정시는 축소했어요. 이거 보면 애들은 정시로 갈 생각 엄두를 못 낼 겁니다. 뭘로 가려고 할까요? 수시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야 대학 갑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코리아. 그래서 좀 더 광역화 해보죠. 수도권 대학만 딱 놓고 보니까 정시가 34.2%입니다. 근데 지방은 어때요? 수시가 89.5%입니다. 지방 아이들은 수능 공부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학력이 저하됐습니다. 붕괴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어머니 판교 IC 지나면 다 지방입니다. 그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수도권 대학 안에는 안양대, 수원대, 뭐 용인대, 강남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성격이 좀 결벽이 있어서 저희 유지 취업률이 높은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를 다시 한번 집계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요? 수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특기자 말고 정시 수능 위주로 뽑는 교과도 비교과도 면접도 없이 수능 100%로 뽑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를 조사해 봤더니 전부 40%가 넘어가요. 이하여자 대학교 빼고. 이게 27학년도 지금 현재 컨디션입니다. 그럼 이제 이 도표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 나는 고려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고려대 교과는 13.9%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추천받고 교장선생님한테 학종은 35.4% 논술이 7.5%인데 정시가 40.1%다. 그럼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특기자 전형도 다 쓰면 수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한 가지 전형을 쓰거나 대부분 두 가지 전형을 씁니다. 그러면 고려대 기준으로 교과하고 학종을 쓰면 저게 이제 40%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고려대는 교과 전형하고 학종을 같이 쓸 수가, 그러니까 뭐 계열적 합은 쓸 수 있지만 학업부 수용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또 이런 건데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 말 정리되셨어요? 근데 이 페이지 넘기기 전에 28학년도 지금 고교 지원 사업이라는 걸 교육부가 그거 넣었어요. 지금 이조 장관이. 예? 근데 좀 있으면 사표가 수리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수시 모집 확대로 인해서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교실이 붕괴된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 너희들이 수능만으로 뽑으니까 2학년 때부터 수능 올인하는 애들은 학교 내신도 학교 선생님 말도 거의 무시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서도 내신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걸 협박하고 있고 맞죠? 그다음에 정시 모집 비율을 지금 40%로 하고 있는데 30%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지원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대학이 있어요. 뉴스보도 보니까. 국립대학교 어디입니까? 서울대. 받아들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특정 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병원 사업이 잘 안 되는 왕십리에 있는 대학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일단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개입돼 있는 대학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받아들였어요. 근데 연세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돈 많은 대학들은 아니 오히려 정시 모집으로 파일을 키워놓으면 내신 망한 애들, 특히 학군지가 좋은 학생들 아니면 또 고등학교를 특정 특목고 갔는데 내신 안 좋은 애들이 정시로 와야 되잖아요. 출입구를. 그래서 저는 정시가 모든 대학이 30%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건 어머니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전형계획 보시면 되니까. 현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우리 1년 선배들의 컨디션이 이렇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라서 표정이 그렇죠, 어머니. 그다음에 그룹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교과형, 종합형, 논술형, 특기자형, 수능 위주로 봤을 때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6개 대학이거나 혹은 11개 대학이다. 11개 대학은 이하여대 중경이십니다. 그 정도로 목표해 볼게요. 지금 1학년이니까. 그러면 웃을 일은 아니에요. 그럼 11개 대학을 기준으로 어머니 보니까요. 제일 많이 뽑는 건 39.9% 정시 수능을 많이 뽑아요. 근데 두 번째 많이 뽑는 게 뭐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33.4%입니다. 6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팩트 체크. 학생부 교과형 한 가지 방법으로 뽑습니다. 논술 한 가지 방법으로 뽑습니다. 정시 한 가지 방법으로 뽑습니다. 한 가지 트랙으로 저 정도 뽑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든 대학이 통일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단일 방법으로 저렇게 뽑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죠. 일반 전형도 있고 또 무슨 전형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 전형이 있어요. 특별 전형에는 어떤 전형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유공자였느냐, 아버지가 소방공무원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너희가 혹시 서해 5도에 사느냐, 농어촌 지역이냐, 뭐 이런 것들이 특별 전형인데 그러면 강남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학종을 조금 해부해 볼게요. 주요 대학으로. 서울대, 고려대 볼게요. 잘 보세요. 서울대. 서울대 학종은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하고 사회통합 포함한 기회균형 전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공통으로 기회균형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일반 전형은 누가 합격하느냐? 1단계 통과하고 2단계에서 심층 면접 보는 건데 여기에 자연계 아이들은 과학고 영재고 애들하고 배틀해야 됩니다. 최장력 기준이 없군요. 수능 안 한 애들을 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민사고 애들 수능 안 하니까 유리하겠죠? 근데 지역균형은 교장 선생님이 2명을 추천해요. 추천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학교인지도 다 노출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학종이 아닙니다. 그냥 교과 전형인 거죠. 근데 저긴 일반고가 93% 이상 붙어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일반고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서울대 학종을 가겠다 그러면 일반 전형보다는 무슨 전형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 지역균형. 그러니까 아니 서울대학교는 수시 학종이 56%가 넘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 가지 다 합쳐서. 근데 저 중에 하나 쓰니까 만약에 그 중에 지역균형을 쓴다. 그러면 실제로 20%가 안 됩니다. 20% 조금 넘어갈라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고려대학교 보세요. 학업우수형, 계열적 합형 고른 기회인데 이 중에 어머니가 하나 쓸 겁니다. 하나. 학업우수, 계열적 합 둘 다 쓸 수도 있는데 자, 일반고가 많이 합격하는 학업우수형 학생부 100%로 뽑고 서류가 학생부니까 그 다음에 수능 체제 적용합니다. 근데 계열적 합은 서울대 일반 전형 쓰는 애들 받아먹기 위해서 낙수 효과를 노리고 만들어 놓은 거죠. 1단계 오배수 통과하면 2단계에서 심층 면접 보는 겁니다. 서울대하고 고려대하고 비슷해요. 고려대는 왜 서울대 따라할까요? 저기 쓰신 분들 우리 대학도 같이 쓰세요. 거기 떨어지시면 저희가 받아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 페이지 넘기기 전에 우리는 서울대 학종이 56%가 넘어가고 고려대 학종이 30%가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
학종의 프로테지가 몇 퍼센트인지를 생각해라.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만약에 학업 우수형 씁니다. 901명. 고려대 901명은 되게 많이 뽑는 거죠. 왜냐면 전체 정원이 4,000명대 되는데 그 중에 900명 뽑으니까 프로테이스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연세대 한번 볼까요? 활동 우수형, 국제형, 국제인재 전형 신설했던데요. 국제인재. 뭐 1단계 통과하면 2단계에서 심층 면접이겠죠. 외고나 국제고 애들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회균형은 농어촌 포함하니까 우리랑 상관없고. 국제형은 송도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건데 영어로 면접 보고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 남아요. 무슨 전형 남아요? 활동 우수형. 그럼 어떤 활동이 우수해야 될까요? 교과하고 비교과 중에. 일단 그렇죠. 교과가 더 우수해야지 연세대는 합격하겠죠. 그래서 연세대 입결을 보면 활동 우수형이 커트라인이 되게 세요. 이런 고대보다 셉니다. 왜냐하면 최장력 기준이 좀 느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강대 보세요. 어머니 가기 어려운 대학이죠. 왜요? 서류 100으로 뽑는데 면접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전형 1, 2로 구분했더라고요. 저거 뭐예요? 1은 학과로 뽑고 2는 계열로 뽑고. 인원이 별로 안 돼요. 기회균형 서강 가치는 특별 전형이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랑 상관없어요. 대부분. 뭐 가끔 세자녀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3명인데 이러면 5명인데 뭐 베네핏이 없겠냐. 그런데 그건 지원 자격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이제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강대가 어려운 대학이에요. 서류 100으로 뽑아요. 면접이 없어요. 지네가 뽑고 싶은 애들 알아서 뽑겠다는 거죠. 최저학력 기준 없으니까. 서강대만 어려운 대학이냐? 저는 성균관대도 어려운 대학이라고 봐요. 왜요? 학종을 많이 뽑는 것처럼 포장돼 있는데 왜? 종류가 많으니까 융합인재, 탐구인재, 기회균형, 면접형, 성균인재, 면접형, 과학인재. 그럼 밑에서부터 면접형 과학인재가 뭔가요? 저거 옛날에 장영실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과학인재인데 장영실급이어야 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영재고 가고 우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인재 면접형 전형 저기는 뭐 예를 들면 사범대나 의예과나 아니면 자유전공 이런 거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균형 빼고 기회균형 빼고 그럼 융합인재하고 탐구인재에서 애들이 많이 노리거든요. 근데 전형 이름에 딱 티가 나요. 융합인재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학급과 학교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고 예?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우대되는 거죠. 근데 탐구인재는 뭘까? 덕후 특정 학과에 완전히 꽂혀서 거기와 관련된 교과를 정말 잘했고 거기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이나 성과가 보인 애들 그럼 일반고보다는 누굴 더 뽑을 것 같다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는 트랙을 전부 구분해 놓은 거죠. 어떻게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 특목 자사가 유리한 전형 이렇게. 그럼 어머니가 일반고 다니고 있다. 아까 손든 엄마는 성대 가면 무슨 전형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융합인지. 근데 300명밖에 안 돼. 330명. 그럼 성대 한 1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종 자체가.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고교학점제 고민해야 돼요. 한양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전형이라는 걸 신설했어요. 학생부 종합평가 291명 뽑는데 10%안 됩니다. 근데 얘네가요. 교장 선생님이 3학년 재적이 11%를 추천하면서 고등학교 이름이 노출됩니다. 추천자 명단에 학교 이름이 직인 찍혀 가니까. 그럼 한양대가 좋아하는 고등학교는 전국에 200개가 안 되죠. 그 200개 고등학교 졸업자들 뽑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가끔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 물타기는 주식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가끔 드라마틱한 학교 애들이 붙어요. 아주 이례적인. 근데 그건 일반화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막 남양주에 사는 누군가가 한양대를 학종으로 붙었대. 막 이런 거. 그 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판단력 흐려진 전두엽이 손상된 선생님들이 막 우리도 써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고 면접형 말고 서류형 있잖아요. 면접형은 사범대입니다. 그러면 서류형이 459명인데 저게 이제 한양대 실질적 학종이거든요. 근데 일반고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서류로 뽑고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등학교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학업 역량과 전공 역량이 뛰어난 애들을 뽑는 거예요. 어머니 한양대를 학종으로 쓸게요. 지금 일반고예요. 그럼 내신 성적 관리를 해가지고 만약 경기여자고등학교나 진선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다닌다. 우리가 중대부고나 중상고등학교 다닌다. 단대부고 다닌다. 경기고등학교 다닌다. 이러면 한양대는 추천형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세요. 강남의 학군지에 베네핏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한양대 쓰면서 서류용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거기 경쟁자 중에는 등록금이 좀 비싼 거 내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남다른 천재성, 영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비교돼서 초라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면서 원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 소장이 얘기하는 건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다. 예, 크게 많게는 막 몇 가지 방법으로 뽑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상 트랙으로 뽑고 있다. 맞죠? 그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쓸 것 같다, 어머니? 한 가지 정도 쓴다. 그러면 학종의 실질적인 모집 비율은 15% 어바웃 평균 그 정도. 좀 많으면 20%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걱정인 게 이런다. 1학년 마무리하고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엄마가 이미 꽂혔어. 어디에 학종에. 그래가지고 그 20%밖에 안 되는 확률에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생각해야 돼요. 수능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까지.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되면 아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only 그냥 학종. 예?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큰 아이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자녀가 1번 타자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번은 없는데 그냥 1번이야. 예, 이분들이 지금 이제 그래. 근데 뭐 2번 타자나 3번 타자인 경우에 엄마들은 이미 1번, 2번을 통해서 출루가 안 됐거든요. 삼진아웃 당하거나 땅볼아웃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뭐라고 그래요? 오셔. 선생님 학종 어렵더라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신 거지. 얘는 또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제가 결과적으로 씁니다 못 씁니다가 아니라 이거부터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예과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의과대.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 보니까 원광대를 제외했다. 왜? 원광대학교가 원광보건전문대학이랑 지금 이게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형계 발표를 안 했어요. 제가 집계할 때까지. 그러면 원광대는 26학년도도 빼버렸고 27학년도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1대1 비교 자료가 되겠죠. 어머니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의 의과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전 정권이 그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전면 백지화 됐죠. 그래서 일반 전형만 보세요. 우리는 지역인재 전형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인재는 그 거주지에 사는 시골 아이들 거니까. 그럼 일반 전형 2,446명에서 2,478명이니까 조금 늘어난 71명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기만 26학년도 볼 필요 없고 27학년도 기준으로 제가요 일반 전형 기준 총 인원을 분모로 따져서 교과형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몇 퍼센트라고 써져 있네요, 어머니? 16.7. 학종은요? 34.2. 그다음에 논술은 7.14. 정시 모집이 어머니 몇 퍼센트라고 써져 있어요? 42.3. 그럼 아까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비율은 일반학과 기준 뭐 다 합쳐가지고 about 40%였는데 의예과만 따로 빼서 일반 전형으로만 포커싱을 해보니까 오히려 42%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의과대는 실제로 정시로 많이 뽑는 거죠. 이 말 이해하셨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인재 우리 거 아닙니다. 빼고 뭐 의대 정원이 4,690명이래. 우리랑 상관없는 거 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 오늘 설명의 키워드는 뭡니까? 아, 우리랑 연관된 것만 따로 발췌를 해서 계산해 봐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지금 1학년에 중간고사를 마쳤고 기말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좀 했을 거고요. 얘들 동아리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동아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활동을 통해서 자율 활동이 되고 있는 애가 있고 뭐 진로 활동은 그냥 썼어. 뭐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6월 달은 내신이 최우선이니까.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결과에 별로 집착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 자세일 거예요. 얘가 아니면 뻔뻔하거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의미 있는 거는 10월 달에 보는 마지막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보는 그 시험에서 내가 국어를 몇 점 맞았냐, 수학, 영어를 또 탐구, 통합사회, 통합과학 보는데 몇 점 맞았냐, 요거는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교 생활할 때 철인 5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철인 5종이 뭐죠? 교과, 비교과, 면접, 논술, 수능.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과, 비교과, 면접, 논술, 수능. 철인 5종. 이걸 다 잘하면 좋은데 우리 집 아이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1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집애가 교과형에 적합하냐? 학종을 도전할 거냐? 아니면 내신이 요단강을 건너갔으니까 논술을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야 될 거냐? 요 생각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제 원장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과형에서는 어떤 전형 자료가 전형 요소가 쓰이느냐? 뭐 네 가지 정도 써놨는데 중요한 걸 노란색으로 펴놨어요. 교과 전형 뭐가 중요하답니까?
교과 성적하고 뭐야? 수능 최저. 근데 어머니 이거 중요한 건 전 교과를 요구하는 교과형 대학도 있다. 전교과. 어딜까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런 데는 주요 메이저 대학들은 전교과 요구예요. 전교과. 석차 등급이 나오는 전교과. 예,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그리고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교장선생님한테 추천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과형으로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을 소위 우리가 숙명여대까지를 15개 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몇 등급 이내에 들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1학년 때 이수한 교과가 저 1등급, 한두 개 과목이 2등급인 아이들이 15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5등급제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탄에 제한테 관리받고 있는 남학생인데 얘는 서울의대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얘가 집에서 장남인데 서울의대. 근데 이번에 영어가 그 중간고사 2등급 예상이 돼요. 자기가 몇 개 안 틀렸는데 만점 1등급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쉽게 내서. 이 아이가 막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는 수시로는 의과대를 못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기말고사 노력을 해봐라. 어? 근데 기말고사 했는데 영어가 복구가 안 되면 그래 42% 이상이 정시다. 그럼 이 아이는 학교 수행평가나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주제 탐구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실질적으로 없겠죠. 그럼 얘는 뭐만 하면 돼요? 뭐 무슨 공부하면 돼요? 그냥 둘 중에 하나야. 교복을 입고 하든지 교복을 벗고 하든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려주기로 했어요. 자, 종합형 어떻게 하냐? 교과 전교과 성적의 비교과 반영하고요. 그다음 면접 보는 일부 대학이 있고 아까 우리 전형적 봤어요. 그다음에 주요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논술은 어머니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 뭐가 중요하답니까 논술? 논술 잘 쓰면 돼요. 논술 100으로 뽑고 있는 주요 대학이 많아. 지금 연고대 다 논술 100입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도 논술 100입니다. 한양대가 교과를 10% 반영하는데 학생부 반영하는 거니까. 자,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좀 시기상조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엄마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우리 집 애가 수시로 간다면 교과가 적합하냐, 학종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저 두 개는 아닌 것 같으니 계획을 크게 갖고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논술을 언제부터 할 건지 고민할 거냐. 이해하셨어요? 그게 엄마 좋은 엄마예요. 그게 좋은 엄마예요. 제일 나쁜 엄마가 다 자고 해놓고 고3 때 이제 수능 망하고 자기 방에 들어간 애한테 뭘 잘했다고 여기서 앉아있어 뭐 이런 엄마가 제일 나쁜 엄마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엄마 있잖아요. 주지 말든지 밥을. 그러니까 요거 플랜 짜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에 2028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왜 다시 꺼냈냐면 이 중학교 때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5등급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을 교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고교학점제 시행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뭐야 2028 3월 계약하고 3, 4, 5, 6, 4개월 차, 4개월 차. 근데 벌써 지난달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이제 정교조 강성들이 그런다라고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지만 현직에 계신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아주 강경파들은 폐지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원래 수능도 9등급이었고 내신도 9등급이었습니다. 맞죠? 우리 1년 선배들은. 근데 우리 거 왜 5등급으로 바꿨답니까? 우리는 왜 5등급으로 바꿨는지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야. 그렇게 많이 설명회를 들었어요. 5등급으로 왜 바꿨어요? 그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설명이 들은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 5등급으로 왜 바꿨느냐? 간단해요. 고교학점제는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을 개설해 놓고 아이들이 전공과 관련되는 여러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공부하게끔 하자. 근데 아주 교육적으로 좋은 취지죠. 근데 뭐 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거다. 교실 확보에 문제가 있을 거다. 우리 학교에 과목 개설이 안 되면 다른 학교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거다. 뭐 등등등의 단점들이 부각이 됐는데 가장 큰 단점이 5등급제예요. 왜일까요, 형님? 아니 고교학점제 시행하려고 5등급제로 바꿨는데 내가 1등급 하는 거는 과거 4%에서 10%로 확대됐으니까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근데 문제는 대학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가 문제예요. 대학은 동점자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1등급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다른 요소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오늘 우리가 신랄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갈 거예요. 그럼 엄마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5등급제 바꾼 이유는 고교학점제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학 때처럼 자, 교육과정 수강 신청하고 수업 들은 다음에 평가 받아가지고 안 되면 재수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수자가 있고 미이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락자들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방학을 헌신해가지고 방학 때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아니 지금 스페인 여행 계획해놨는데
이놈 새끼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형성평가라는 명분으로 얘한테 시험지를 유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 새끼가 나한테 골탕 먹이려고 또 과락을 해. 에? 그러니까 일부 시골 학교가 어떻게 하냐면 수행평가의 뭐 비율을 갖다가 60%, 65%까지 가져가는 학교도 있대. 영어 교과인데도. 어머니 수행평가는 주관적 평가예요? 객관적 평가예요? 어머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주관적인 거. 주관적 평가예요. 수행평가가.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어떤 칼을 꺼내 들었냐? 나는 방학 때 나오기 싫다. 아니 돈도 별로 안 줘 시급도. 근데 제 공부 못하는 애 쟤 때문에 내가 나와가지고 나의 여름방학을 겨울방학을 헌신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낼까요 시험을? 대단히 쉽게 내는 구조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작년부터 흰고등학교 보면 시험 굉장히 쉽게 내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쉽게 낼까요, 어머니? 1등급 안에 4에서 6% 추가된 10%가 되잖아.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1등급이 많아졌으니까 온점수로 100점짜리 1등급을 더 선호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95점짜리 1등급보다. 이거 다 익숙한 얘기죠? 아니 오늘 표정이 약간 뭐 그럴 때요. 지금 뭐 그런데 자 봐봐요. 192학점 누구나 이수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2, 3학년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시작되는 내년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1학년 때는 다 공통 과목 공부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럼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이 있는데 제가 이 인근의 학교들 뭐 희문고등학교부터 진선 숙명 전부 봤어요. 뭐 교육과정 편성표.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뭘 선택할 수 있고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뭘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다 있단 말이지. 근데 뭐 실질적으로 하면 융합 선택 과목은 대학에서 옥속을 구분할 때 변별력이 낮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일 거예요. 근데 요걸 고교학점제를 고민해야 되는 집단은 누구냐면 여기 있어요. 학생부 종합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논술 전형은 논술 100인데 정시는요. 교과를 반영하더라도 수능하고 직결되는 과목 일반 선택 과목까지만 1학년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까지만 이수 다 했냐 그리고 네가 성취도가 어떻게 되느냐 석차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실질 반영 비율을 낮춰서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대학은 그냥 수능 100으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 또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아 이 아이가 고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나 안 했나 보려고 고교학점 했는지 안 했는지 볼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통 교과입니다. 어머니 보통 교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거 어느 학교 다니시든지 간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하고 있고 과학탐구 실험하고 있죠? 그다음 뭐예요? 정보라는 과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인데 이거는 뭐 패스했냐 안 했냐 이거니까. 그러면 2학년 가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주요한 거 뭐냐면 수능하고 직접적인 연결되는 국어, 수학, 영어. 근데 수능 직접 연계되는 수학이 뭐라고 쓰냐? 대수, 미적 분원, 확률 통계. 그러면 우리 1년 선배들 말로 수원, 수투 뭐야? 확률 통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범위에서 뭐가 빠졌냐면 미적분이 빠진 거예요. 이과생들이 미적분 안 해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지? 이것까지 정리된 거죠, 엄마? 아니 이게 오늘 참 반응이 그런데 그러면 이 일반 선택 과목 중에 물화생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과생으로 간 애들이. 그럼 택삼 해라 택삼. 그럼 물화생지 중에서 택삼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시뮬레이션 할 때 2학년 1학기에 자 이런 과목 자 흰문고등학교 좀 그렇던데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이거 물리하고 관련된 단원명입니다. 화학 반응의 세계 이거는 화학하고 관련된 거고 뭐 세포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생명과학. 그다음에 지구 시스템 과학이나 행성 우주 과학은 지구과학하고 연관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학종으로 우리 집애가 갈 만한 성적대가 나오고 있다. 우리 집 종합전형을 노릴 거다. 그러면 이미 이제 전공 결정이 돼야 돼. 계열이 아니라 전공 결정이 돼야 됩니다. 무슨 전공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제가 2015하고 2022의 그 개정 교육 과정의 큰 차이점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제가 학년제에서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학기제. 학기제로 바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엄마? 보통 이제 옛날 애들은 물리, 화학, 생명을 들으면 1학기, 2학기 동안 교과서를 뗐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 어떤 압박이 좀 느슨했죠. 1년 동안 떼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기제로 가니까 상당히 스피드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보통 교과목 기준으로 2015는 일반 선택이 51개 과목이고 진로 선택이 44개 그래서 총 95개 과목에서 애들이 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개 과목입니까? 전체 과목이 138개 과목인 거죠. 95개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진선여자고등학교의 단위배정표인데 얘네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더라고. 어머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도 그냥 느낌적으로 볼게요. 아니 1학년 1학기 때는 공통국어,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수학 2, 영어 온투, 한국사 온투 하죠. 통합사회 온투 하죠. 그 다음에 통합과학 온투하고 과학탐구 온투, 체육, 음악, 미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아. 그럼 2학년 가가지고 1학기 때 일반 선택의 합법과 언어, 문학 아까 국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수, 미적, 분원. 그 옛날로 따지면 1학기 때 수원하고 수투하는 거지. 영어 온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음악, 미술, 체육이니까 2학년 1, 2학기에는 그냥 일반 선택 위주로 지금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가니까 독서, 작문, 확률 통계, 확률 통계를 3학년 때 배우네 얘네가. 그 다음에 경제, 수학이 2학기 때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수시 모집은 1학기까지니까는 요건 이제 나중 문제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수능하고 연관되는 과목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이게 뭐냐? 이거 좀 복잡해지는 건데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진성여자고등학교 왜 보여주세요? 우리 학교 아니 제가 지금 샘플링 하는 거예요. 뭘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자, 택삼 한다. 택삼. 근데 제가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입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선택 과목에 기하가 있어요. 기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 선택 과목이 역학 에너지하고 화학 생명과학 지구 시스템 과학인데 역학 에너지가 얘네들은 2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진로 선택 과목인데 얘네가 지금 2학년 1학기에 넣어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2학기 때 물리 들어가고 물질과 에너지 이것도 진로 선택 과목인데 들어가 있어요. 세포와 물질 대사 진로 선택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면 뭐 말할 거 없죠? 자 여기 보니까 전자계 양자하고 화학 반응의 세계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과 행성 우주과학 이렇게 딱 돼 있네요. 2학기 건 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얘네는 보통 그 시골 학교로 갈수록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화생지 2 과목이었던 단원명이 3학년에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몇 학년 때부터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그러니까 학과 결정이 중요한데 학과 결정에 대한 팁은 지금 서울대학교가 예시안만 줬지 구체적으로 안 줘서요.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들이 연계교과라는 걸 발표했었잖아요. 연계교과. 이해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 문과는 뭐 특정 과목이 없다. 문과는 뭐 국어, 영어, 사회교과 잘하는 애들이 유리하다. 근데 상경계열로 오는 아이들은 수학, 영어, 사회교과 안에서 또 연관된 과목 잘해야 된다. 이건 이제 보편적인 거니까. 근데 서울대학교가 예를 들면 화학생물공학부에서는 곤장 핵심 곤장 어머니 핵심 곤장이 뭐래요? 핵심 곤장 하면 어? 안 하면 감점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곤장은 뭐예요? 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죠. 감점과 가산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산점 안 받겠다는 아니잖아요. 그게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만 예를 들어요. 화학생물공학부의 물리2 미적분 기하는 반드시. 그다음에 곤장 과목에서는 화투 또는 생명과학2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학과별로 지정 과목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명칭이 변경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선택 과목 제시하고 있는 뭐 이제 동국대처럼 러프한 대학. 그러니까 뭐 학과별로 문과학과에서 뭐 경제학과면 국어, 수학, 영어, 경제하는 게 좋다. 이과 와가지고 화공생물공학이면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하는 게 좋다. 이거 굉장히 러프한 대학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서울대는 아직 그 2028로 9차에서 발표하지 않았고 에이시안만 나왔으니까 패스. 동국대학교는 스님들께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패스. 그러면 저는 어느 대학교 걸 보냐면 어머니 5개 대학이 있었어요. 어디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 5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시행되기 전부터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야 전공 관련된 교과 어떤 걸 이수해야지 전공 선택해야지 유리한지를 알려달라 하니까 그들이 연구해서 발표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샘플로 어느 대학이 발표한 겁니까? 경희대학교가. 경희대학교가 딱 발표를 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문과 특정 학과에 무슨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정하진 않았어요. 문과는 그냥 아까 동국대처럼 러프한 거야. 근데 자연계 모집 단위별로 제가 어머니 시간 관계상 그냥 의학과 그러니까 의학 한의치대 컴퓨터 그다음에 화학 응용화학 뭐 생명환경 요것만 해봤어요. 해봤더니 여기도 역시 핵심 곤장은 뭐예요? 핵심 곤장은 안 하면 감점이죠. 그 다음에 곤장은 하면 가산점이야. 그러니까 감점 안 받고 가산점 받아내려면 다 하는 게 맞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의과대학을 가는데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는 수능의 출제 범위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 2는 수능하고는 상관없지만 요거 하고 있는 거죠. 미적분 2가 뭐냐면 지금 2학년 아이들 그냥 미적분. 미적분. 그다음에 과학교과에서 화학, 생명과학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물질과 에너지 이건 물리 쪽인데. 그다음에 화학 반응의 세계, 뭐 세포와 물질 대사, 물질과 에너지는 화학 쪽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화학 생명에 관련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물리학을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느끼셔야 돼.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요. 과학에서 요구하는 건 없어요. 컴퓨터공학과니까. 근데 걔네는 뭘 요구하냐면 기하까지 요구해요. 기하까지.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을 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 수학 어지간하면 모든 고등학교에 개설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공동교육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을 잘 보세요. 과학. 여기 지금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뭐 물질과 에너지는 화학 쪽이니까 화학 반응이 있어요. 요건 이제 화학교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학과를 가느냐 생명과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수학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미적분 2까지 하는 거냐 확률 통계만 하는 거냐 이거 좀 다르고 그다음에 화학 생명을 하느냐 화학만 하느냐. 근데 여기까지 오면 기하냐 미적분이냐 이런 게 완전 달라요. 선택 과목 자체가. 정리되셨어요? 네, 저는 어제 그 김포에서 설명회 마치고 3학년 어머님이신데 동아리부터 생기부 세특 모든 내용이 화학과로 돼 있대요. 화학과로. 근데 엄마가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투를 선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담임이 뭐라냐면 화학과로 못 쓴다고 그랬대요. 그럼 뭘로 쓰지? 그랬더니 생명으로 돌리자고 그랬대요. 이렇게 쓰면 학종에서 1단계 합격할 가능성은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큰 그림을 1학년 때 그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 정리할게요.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개설될 과목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보통 과목 교과는 다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학교에 개설된 과목 안에서 이수하시고 세트 관리 하시는 게 우선. 근데 내가 좀 더 다채롭게 하고 싶은데 희문고등학교 보니까 특목고에 있는 과목들도 있던데 나 일반고 다니는데 그런 과목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동교육과정이. 근데 공동교육과정의 장점은 우리 학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건데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은 그 날짜에 가서 봐야 되죠. 최대 단점이 있어요. 평가해주는 그 학교 선생님이 나를 그냥 보편적으로 평가할 거라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 공동교육과정에 이수한 거 노력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 세특의 내용에 신뢰는 하지 거의 안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학교에 개설된 과목이 더 중요하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교는 그나마 빨리 발표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8월 달까지 발표하라고 한 거예요. 각 대학한테. 그럼 대학들이 요거 선택 과목과 관련된 이 제시들을 8월에 전형 요강을 발표할 때, 계획을 발표할 때 거의 다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들은 지금 경희대가 샘플이에요.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을 대표해서 발표한 거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까지 대표해서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되셨어요? 학종이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학종이. 어머니 다시. 아니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뒤에 있을 건데 우리가 쭉 가서 여기에요, 여기. 지금 내가 만약에 1학년 공부를 마치고 아버님 선택과 집중. 우리 집에는 뭐 눈높이가 높다. 안 되면 재수까지 불사한다. 재수는 저는 반대합니다만은 일단. 그래서 눈높이 높은 그리고 30대 중반에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서 1년 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1학년 1학기 마치고 만약에 올 1등급이 아니거나 막 2등급, 3등급이 여러 가지 끼어 있으면 결단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이렇게 많은 과목 가운데 50의 과목을 전부 이수해내면서 마지막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6개 과목에만 집중할 거냐? 그래서 제가 50대 6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0여 개 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하는 애는 누구냐면 1학년 1학기의 공부가 1등급이 다 됐던 아이들. 2등급이 있는데 단위수가 낮았던 거에서 실수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니면 어머니 이렇게 해볼게. 이번에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 근데 2학기 때 1등급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한번 가보자. 2학기까지.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조건 우리가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내신 중심으로 해보는 거예요. 1학년까지는. 근데 어머니가 지금 1학기 끝내자마자 교복을 벗자. 뭐 이건 아닌 거야. 그건 아니에요. 일단 학교 다녀요. 일단 학교 다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쭉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한 학종을 전부 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요.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각 대학의 전형 방법. 학종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한 엄마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에 반포에서 설명했거든요. 서초동 엄마들. 그 어머니들이 그 자료 보내달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신 엄마들이 있어요. 거의 편지. 그러니까 뭐 팬클럽 이런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한 20여 분이 그렇게 오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어떤 설명회를 들으신 거냐? 아, 강사들은 분명히 내용을 전달했는데 배고파서 이해를 못한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누님 말했죠? 4%에서 10%로. 어머니 잘 보세요. 지금 2등급이 11%인데요. 34%까지가 2등급이니까 그러면 우리 1년 선배들의 3등급보다도 못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2등급을 했다. 그러면 아 다행이다. 1등급은 아니지만 2등급이다라는 말은 과거에 3등급도 못하는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선생님들이 현직 교사들이 막 이런 거 발표하더라고. 과거에 연세대 고려대가 1점 몇 등급이 합격했는데 이젠 다 1등급이어야 된다. 뭐 비교표 같은 거. 어머니들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내신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국일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지금 갑자기 야 니네들 자 전형 방법 바꾸자 해가지고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문제예요. 아니 전례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갑자기 등급제에서 표준 점수로 그 해 집권하자마자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야 고교학점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학생들이 오히려 지금 OECD 가입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이수했는데 대학이 독자적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무슨 기준이요? 독자적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이 없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열정을 소모하고 3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버리잖아요. 얘네들이 기성세대를 불신하는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했는데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 지금 우리 1년 선배들의 생기부입니다. 그럼 대학이 이걸 어떻게 읽느냐? 저랑 같이 읽어봐요. 너가 수학을 일주일에 4번 들었는데 91점 맞았고 학교 평균이 61.3이었는데 너네 학교 편차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실력 차가 16.6이었구나. 258명 중에 A 받았고 1등급 이렇게 읽어요. 됐어요? 영어 일주일에 4번 들었네. 91점 똑같이 맞았는데 평균이 높았네. 71.1. 근데 편차는 19.1이었고 너는 A를 받았지만 몇 등급? 3등급 이렇게 읽는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 때 우리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사라진대요. 뭐가 사라진다고 하니? 그러면 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어머니들이 소위 말하는 전국의 교육특구 대치동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표준 편차가 왜 사라지는 겁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드려요. 자, 표정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뭐 이런 건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표준 편차는 이렇게 점수가 계산되는 거예요. G점수라는 건 Z점수라고 읽을게요. 우리 세대는 Z라고 읽었으니까. 그러면 Z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다. 왜? 같은 석차 등급인데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잘했나 메이저리그에서 잘했나 그 아이가 속한 집단이 공부를 하는 학교였나 안 하는 학교였나를 점수값에 넣은 게 표준 편차라는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95점을 맞았고 평균 66.5, 64.5 2점 차이 나는데 얘가 오히려 쉬웠던 거지. 근데 편차가 17.5고 얘는 20이네요.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은 둘 다 1.9등급이라고 가정했는데 그럼 석차 등급만 가지고 뽑으면 둘 다 동점이잖아. 근데 Z 점수 값을 넣으니까 얘는 1.63이고 얘는 1.53, 얘는 붙어요. 오히려 높아졌잖아. 뭐가 적어서요? 편차가. 그러니까 편차가 적은 학교, 실력 차이가 적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를 선호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근데 연세대가 고려대가 아이들의 이 Z 점수 값을 적용해서 뽑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대요. 어떤 부작용? 어머니 시골 학교를 가면 애들이 온리 내신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다. 여기서 어머니 시골은 어디라고? 판교 IC 미치예요. 온리 내신만 하니까 오히려 편차가 적어요. 거기 애들이. 근데 강남의 학군지나 목동 학군지나 뭐 분당 학군지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 서초도 이미 자사고 애들 집단 중에서 1학년 끝나고 2학년 1학기 접어들면 아예 내신을 기부업하는 애들이 생겨요. 왜? 꼴랑 그 내신 가지고 자기가 학종을 못 간다라는 걸 교과형으로 온서를 못 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 애들한테? 나는 그냥 야 들러리 할게. 네가 밥 사라. 그래서 인문고등학교에서는 일부러 수학을 9등급 맞아주는 똑똑한 애도 있잖아요. 수능은 1등급 받는데.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수 표준 편차만 가지고 우수고교 그렇지 않은 고교를 평가하기가 대학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아마 내가 조심스럽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내 피셜인데 대학들이 전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교육부에다가 표준 편차 뺍시다.
새로 바뀌는 판에.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역사를 보면 보수 집권일 때,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 교육 정책은 수월성 교육이었어요. 잘한 애들은 더 잘하게 해주겠다. 그 극명하게 드러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특목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미 공고했었잖아요. 뉴스 다 나오고. 근데 다시 없던 걸로 해. 그래서 지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보 정권을 잡잖아요. 진보. 그 노무현 이제 김대중 노무현 쭉 오면서 이분들은 또 뭐냐면 형평성 교육이야.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이 거주지가 그분의 어떤 인생의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살 수 있었다. 전라북도에서 살 수 있었다. 근데 너는 그냥 그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적인 혜택을 받고 그냥 인근의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나온 걸로 불이익을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들은 형평성 교육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형평성 교육의 그 발현된 방증 자료가 뭐냐? 집 주소하고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어느 동네 사는지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려버린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표준 편차를 더욱더 써가지고 표준 편차가 적은 학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사고잖아요. 영어 외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 표준 편차 적잖아요. 이제 그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시골 학교 특정 학교 가보면 편차가 너무 적은 거예요, 걔네가. 오히려 그 강남학군지의 일반 고등학교 편차가 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편차 빼자. 뺐어요. 그럼 이제 제공되는 게 뭐냐? 자 볼게요. 5등급 체제에서 대학에 제공되는 방식을 보니까 이거 이제 학점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온점수 그대로 발표합니다. 100점 만점 몇 점인지. 성취도 A, B, C, D 5개 발표하고요. 5등급제로 발표합니다. 과목 평균도 발표해요. 수강자 수도 똑같아. 우리가 아까 봤죠? 근데 어머니 이번에 달라진 게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이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이나 과목별 평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진선여자고등학교 교과 편성표 우리가 봤는데 희문고등학교랑 달라요? 이해하셨어요? 세아고등학교 달라요? 중상고등학교 다릅니다. 중동고등학교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넣어버리잖아요. 편성 현황 평가 정보 특이사항. 그러면 고교 등급제 100% 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잘하는 애를 더욱더 뽑게끔 만들어 준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여기까지. 아직 정리 안 돼도 돼요. 나는 이제 엄마들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거 읽어볼게요. 8글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거 지금 생기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학교 알림이.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엄마가 경기여자고등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치면 작년 1학년 2학기까지 공시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2학년 된 애들이 1학년 때 어느 정도 공부했었는데 이게 다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다 한번 볼까? 샘플로. 자, 제가 용인외대부고 상산고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동네 학교 희문단대 진선 중대부고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설명회 강사가 없댔는데 오늘 내가 다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국어교과에 지금 2학년이 된 지난 학기, 지금 2학년짜리들이 지난 학기 때 어땠냐? 용인외대부고 평균이 몇 점이에요? 92.1. 편차는 공개되지 않지만 5.7.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A 77.1, B, C, D, E가 없어요. 상산고등학교 D가 0.6, E가 없어요. 희문고등학교 4.1, 2.7, 단대부고 8.9, 7.1 괜찮지 뭐. 진천여자고등학교 10.7, 6.8. 중대부고가 좀 이제 안 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어요. 어머니 나는 이거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어제 김포에서 설명했잖아요. 김포. 여기가 40인 애도 있어요. 학교가. 40%.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입시가 이대로 가면 대학의 내신이 이대로 제공이 되면 학군지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학교인지 집 주소를 가려도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해도 대학이 추적 가능해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어머니 보세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 어머니가 대학이야. 엄마가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연구교수야. 학교 이름 가릴게요. 표준편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이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가 어딥니까? 그냥 엄마가. 학교 이름 가렸으니까 첫 번째 칸이라고 얘기하셔야겠죠.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1등급을 받아냈다 그러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가 아닌 애들이니까 이런 거고 상산고 이런 데들. 그럼 일반고에서 이렇게 쭉 볼게요. 희문고등학교가 86.8까지 평균을 끌어올렸고 시험을 쉽게 냈습니다. 중대부고는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저렇게 평균이 낮은 건지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렵게 낸 건지 우리는 추적해 봐야 될 거예요. 수학 볼까요? 간단하게 수학. 이 수학입니다. D가 없어요. 상산고등학교 1.5, 희문고가 10.9인데 22.8, 17.9, 7.5. 여기는 오히려 수학은 또 잘해요, 애들이.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런 거 다 시뮬레이션 할 거다. 영어 볼까요?
예, 용인외대 보고 92.1에 D2가 없어요. 상산고등학교 4.7, 13.1, 26점. 이거 뭐냐 얘네는 지금? 얘네 영어 어렵나? 왜 이래? 31.9%. 여기는 3.7%네. 1학년 2학기예요. 2학년도 아니고. 요거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대학에 제공되면 염려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강남에 어떤 거? 1학년 2학기니까 국어, 수학, 영어를 봤을 때 괜찮은 컨디션이었는데 2학년 되잖아요, 아버님. 그러면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기업하는 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져요. 그럼 편차가 우리가 상당히 D가 혹은 CD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학이 어떻게 그걸 적용할 거냐? 근데 그 평가 방법이 우리가 1번이야.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과거에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이 등급으로 합격했다. 이게 로우 데이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AI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 틀릴 거예요. 저 요즘 AI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머 야구 중계도 AI가 승부를 예측해요. 다 틀려요. 아니 야구는 완전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선발 누구고 라인업 누구. 근데 아버님 그거 맞춰야 되잖아. 거의 다 틀려요. 응? 근데 입시는 어떻게 맞추냐고요. 대학의 독자적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AI 믿지 마시고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생기부 안에 기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다음에 학생부형의 고교 유형별 입결인데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서울대 지역균형은 일반고가 93%가 붙고 일반 전형이 30%가 안 된다. 연세대 학종은 53.2%가 일반고, 고려대 학추 내신 성적 좋은 애들 이건 일반고가 99%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전형인지 우리가 교과, 종합, 논술 세 개 트랙에서 어떤 수시를 공략해야 될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수준과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을 1학기 마치면 여름방학 딱 됐을 때 담임하고 얘기하든지 담임선생님 입시를 모르면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하고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검진이라고 그래요. 건강검진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일반고를 다니면 교과형이 유리합니다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이거는 뭐 20년 됐어요. 이렇게 말한 게. 근데 지금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들어가 버리니까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 1등급을 다 했는데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말합니다. 대학이 교과 전형을 뽑을 때 말이다. 교과 성적 자체가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줄을 세울 수가 없다. 석차 등급만 갖고 뽑을 수도 없고 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점수값에 넣어버리면 완전히 수식이 꼬인다. 그러면 대학은 국가고시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다. 수능 최저 기준. 그래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강남 애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존 9등급제에 비해서 내신 관리가 수월해졌느냐? 그렇지 않다.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등급 부담은 축소됐지만 3년간 실수 없이 원점수 고득점이 필요하다. 받는 거 중요하고. 예. 그리고 점수가 인플레이션 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과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과목 선택은 아까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 돼요. 세특 기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특. 1학년 때부터. 근데 어머니 지금 어때요? 생기부를 학년제로 하느냐 학기제로 하느냐인데 지금 학기제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머니들 1년 마무리할 때 생기부를 수정하고 막 담임선생님한테 요구해가지고 뜯어 고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또 학기제니까 어떤 학교들은 보면 한 학기 넘어가면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8월 넘어가 버리면 수정할 수 없다. 뭐 이런 학교도 지금 1학년들한테 벌써 공지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학종 가실 분들은 기말 끝나자마자 빨리빨리 움직여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리스트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종으로 가려면 엄마들이 오해 없이 학종을 평가하는 관점이 있다. 대학들이 공개한 거예요. 이거 교사 연수 자료입니다. 숭실대가 연구했고 교사들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전공 적합성부터 리더십까지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전공 적합성과 자기 주도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남 대치동에는 특별히 생기부를 막 다듬어주고 만들어주는 나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우리가 무조건 맹신하면 안 돼요. 음. 왜냐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이 이미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 업에서 생기부를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학생이 진짜 한 건지 부모님이 도운 건지 아니면 학력이 높은 언니 누나가 도운 건지 형아가 도운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면접 가서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전공 적합성에서 생기부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고 돼요? 1순위가 교과 성적. 그다음에 뭡니까? 동아리 세특입니다. 수상을 안 보니까. 자기주도성에서 어머니 저기 써 있네. 동아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동아리 중요해.
그다음에 단임 의견, 세특, 교과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그냥 다양한 과목을 어떻게 이수를 할 거냐가 아니라 적은 인원이 선택하더라도 거기서 일단 석차 등급 관리도 해야 되고 석차 등급이 인원이 너무 적으면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온점수라도 지켜야 되고 맞죠? 성취도 외인은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요거 좀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바뀔 거냐인데 지금 수능 100으로 뽑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그러니까 정시 모집의 모집 비율이 40에서 30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뽑느냐? 수능 100으로 뽑아요. 왜 대학은 수능으로 뽑을까요? 독자적 기준인 비교과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내신도 5등급제로 가는데 더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학능력시험은 출제진이 교수들이 그래도 강원도 고성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애들이 딱 애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분들이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그 폐쇄공포증을 이겨내고 문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교과를 반영하고 있는 흐름을 읽어볼게요. 어머니 서울대가 어떻게 내신을 반영해요? 지역균형이라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정시 모집에도 2명을 추천해요. 일반고가 많이 합격합니다. 40% 반영한대요. 이건 내신 많이 반영해요. 근데 강남 아이들은 저거 쓰기 어려워. 그럼 무슨 전형 쓰면 돼요? 일반 전형. 감사하게도 인원을 많이 뽑아. 1000명 이상. 근데 1단계는 수능으로 통과하고 2단계에서 교과를 20% 반영한대요. 그러면 기본 점수가 15점이야. 근데 입학사정관 2명이 AA를 주면 20점이 되는 거고 AB를 주면 19점이 되는 거고 BB를 주면 18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BC를 받았다. 그럼 이거 뭐 1.5점 주는 거니까 16.5가 되는 거죠. 20점 만점하고 3.5 차이가 나겠죠. 수학 한 문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실질 반영 비율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더 좋으면 그것도 극복해. 탐구 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서울대 이해하셨어요? 근데 왜 서울대는 교과를 반영한다고 합니까? 고교 교육 개선 사업. 교육부로부터 500억 넘는 지원금 안에서 몇 퍼센트 받고 싶으니까. 국립대니까. 근데 고려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600명 언더로 교과 20% 반영할게. 내신 안 좋으면 저게 안 쓰죠. 근데 일반 전형은 1000명 이상 뽑을 건데 뭘로 뽑는데요? 수능 100으로요. 이거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고려대 많이 따라하지 않을까? 이온화해서 내신을 좀 반영하고 지원금은 받아. 그리고 내신 안 좋은 절대 다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선택해서 쓰는 거니까. 이 말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 연세대야. 연세대가 요즘에 적자잖아요. 송도 캠퍼스 때문에. 연대가 송도 캠퍼스 적자래요. 동문들이 동문회비를 안 내요. 고대보다 적게 낸대요. 연대 출신들은 돈 좀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전 모집 단위의 교과를 5% 반영하는데 1000점 만점에 그러면 50점이 만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9등급제에서 기본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럼 10점의 격차잖아요. 그거를 공통 과목 7점 만점으로 A, B, C는 3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계산해 보잖아요.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 것 같아요. 실질 반영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의 막 경쟁률이 폭발해 버리면 상위권 학과에서 이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해되셨습니까? 내신 반영하는 체제를 이해하셨어요? 네, 모든 대학이 내신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8월달 이후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몇 분 가셨으니까 설명드리면 뭐예요?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여름 방학에 어머니들의 학습 우선 순위 수학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럼 수학 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 그래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설명 들었잖아요. 뭐 해야 된대요? 에? 아니 뭐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지금 우리가 소신껏 얘기하는 시대가 왔어요. 에? 국어 맞죠? 왜 그렇습니까? 서울대 수학 다음으로 국어 33.3%, 연세대 이과니까 수학 탐구를 많이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가면 비율을 줄일 거예요. 그다음에 연세대 문과는 당연히 수학 25%인데 국어가 37.5%고 고려대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수학을 37.5% 반영하는데 그다음이 국어예요. 그럼 여기서도 국어 비중이 2순위로 높은 거지 2순위로. 근데 어머니 이건 삼성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대학이 아주 과격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27학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변화거든요. 26학년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7학년도한테 이걸 했다는 거는 28학년도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시그널. 어떻게 했어요? 네? 자유전공 계열하고 사회과학 계열 우수한 영역 순으로 국어 수학 중에 45%로 반영하겠대요. 그 다음이 35%랍니다. 10% 차이가 나요. 그럼 국어 잘하는 애는 국어가 몇 프로 반영되는 거예요? 45. 수학 잘하면 수학이 45, 국어가 35. 두 개 합치면 몇 프로죠, 어머니? 80%입니다. 게임 끝. 여기 볼게요. 경영학과하고 공학계열 소프트웨어학과 취업 잘 되잖아요.
여기는 우수한 영역수는 국어하고 수학인데 잘한 거 45고 그 다음이 30%래요. 15% 차이가 나요. 그럼 진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저런 과를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국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제 제2의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애는 한국에서 나왔고 밖에서 해외 출산도 안 했고 사실은 뭐 어학연수도 지금 뭐 영어도 많이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국어를 못할까요? 국어 못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 공부가 너무 양이 적었어요. 중학교 공부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범위가 엄청 확대되잖아요. 그럼 국어 못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거냐? 문학에서는 자기의 주관이 개입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센스가 필요한데 지 주관이 개입돼. 감정이입이 되고. 그다음에 비문학 풀면서 어떠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자어가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국어의 개념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시지만 플러스 인터넷 강의는 꼭 해라. 근데 그 플러스 인터넷 강의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벌써부터 누구 김승리를 유대종이를 뭐 강민철이를 이렇게 하지 말고 가장 좋은 인강은 EBS다. 특히 국어 영어는. 왜냐면 EBS 50%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티처스에도 나오던데 윤혜정 선생님 그 나비 효과 이런 것도 EBS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EBS 강좌 검색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모든 강좌 들어가서 국어 들어가면 국어의 파트별로 어떤 강좌를 들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예. 특히 막 고전 약한 애들은 고전 영어 어려우니까 고전 검색어에 쳐보세요. 그러면 강좌 리스트 다 뜹니다. 제발 이번 여름방학 때 학원도 다니지만 자기 주도 학습에 국어 시간이 좀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공부 시간에 40%는 수학하고요. 나머지 40%는 국어하고 탐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20%가 영어하고 뭐 통합사회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442. 국어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저기 어때요? 서강대학교 국어를 잘하면 43.3%, 수학을 잘하면 43%. 이건 대학이 결정해줘요. 한양대학교도 자연계는 물론 이제 수학이 많이 반영되는데 나머지 과들은 인터칼리지 이거 자유전공이죠. 35%. 인문계는 당연히 수학, 국어를 많이 반영. 그러니까 수학 다음에 국어. 이거 국어 못하는 애들은 지금 잡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내신 국어도 포함되지만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얘기예요? 모의고사, 수능 국어. 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2028은 굉장히 복잡하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적용되는 입시 체제인데 대학에 제공하는 내신부터 완전히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코스를 선택하라. 멀티는 뭐죠? 교과 종합을 노리는 거고 오리는 뭐예요? 논술과 정시로 가는 거. 자,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마쳤는데 어머니 느낌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볼게요. 우리는 멀티다. 손 들어보세요. 안 할게요. 뭐 손 안 들면 우리는 손 들 거냐 안 들어요 엄마들이. 그냥 제발 부탁인데 기말고사 딱 끝나면 이제 예상 등급이 석차 등급 나오잖아요. 나오면 괜찮아. 나올 때까지 괜찮아요. 학원은 결정하시고 제발 전문가들하고 더불어서 우리 집이 어떤 코스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는지 아이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게 어떤 건지를 꼭 반드시 건강검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올인 코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과목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과목인데 한국사 절대평가고 영어 절대평가니까 통합사회 통합과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국어하고 수학이. 그 중점적으로 하시고. 마지막 이 모든 정보를 드렸지만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지만 결국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학생이.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가면 엄마들이 이렇게 설명이 듣고 막 승을 내요. 엄마들이 나한테. 왜요? 애가 듣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제가 학원 원장도 아닌데. 그 왜 그럴까요? 집에 가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왜? 내용이 뭔지 나도 이해를 못했고 두 번째 얘한테 설명하자고 하니 내가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가장 세 번째 핵심적인 건 5년 전에 나랑 얘랑 신뢰가 깨졌고 초등학교 때 그런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바일로 딱 주면 애한테도 보내고 한번 봐라. 그러면 애들이 봐요. 보는 애들은. 자, 어떤 학생인지 점검해 볼게요. 6가지로 점검하고 학종 대상자인지 아닌지 셀프 체크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세요. 자, 우리 집에는 배우고 숙제만 하는 것을 공부로 여기는 학생이다.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어는 숙제만이야. 부정적 언어입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집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집에 와서 유튜브나 SNS나 게임하고 잔다. 이거. 세 번째, 우리 집은 공부 때문에 나랑 충돌이 잦다. 그러니까 많이 해서 충돌이 잦은 게 아니고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죠.
네 번째, 엉덩이가 몹시 가볍고 기립근이 약하다. 그러니까 게임할 때 유튜브 할 때는 막 2시간, 3시간 집중하는데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냉장고 문을 왜 열고 갑자기 왜 소변이 마렵죠? 이런 애들이요. 내가 네 번째까지 질문을 답했어요. 자, 다섯 번째,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SNS 등을 생활 관리가 잘 안 된다. 얘가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오늘 저는 학원가에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한 남학생 네다섯 명 타잖아요. 막 전자파가 느껴져요. 걔네들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전자파가 느껴져요. 여학생들하고 달라. 아, 징그러 죽겠어요.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전자레인지 앞에 있으면 어지럽고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 마지막 어머니. 얘는 공부하는 시간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 여가, 뭐 수면 시간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피로 막 무절제한 잠으로 피로를 풀고 있다 이거 막. 주말에 엄청 많이 잔다 뭐 이런 거죠. 계획적이지 않은 학생이다. 6개 어머님 몇 개 해당되시나요? 만약 6개 다 해당된다. 총체적 난국인데 학종은 아닙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입학사정관이 봐요. 절대 될 리가 없어요. 4개 이상 해당되잖아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26년 입시했는데 학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종이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온 분은 고교학점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세부 능력 평가에 어떻게 써놓든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냥 편하게. 예, 그리고 논술 전형하거나 정시 전형 아니면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것들을 노려볼 수는 있겠죠. 수능 체제 해가지고. 이거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인생을 만드는데 학생들 상담 오면 미리 검사를 해봐요.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사고력 강남 아이들 거의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좋은데 사고력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는 뭐냐면 주도적인 학습이 안 돼. 시켜서 하는 거지. 근데 이 세 가지는 괜찮은데 정삼각형, 집중, 정리, 독서력이 대단히 안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70% 이상의 학생이 어머니 정리력이 안 좋아요.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하거나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 꼭 루틴화 시켜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원리, 어머니 아주 기본적인 원리 뭐예요? 학, 배운다, 습, 익힌다. 그러면 학할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잘 보고 졸지 않고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주신 자료 잘 읽어만 보면 돼요.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성적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필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습은 어떤 능력이 필요해? 생각하면서 써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학습의 피라미드 정점은 말해보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내가 노트를 반 접어서 왼쪽 면에다가는 오늘 공부한 수학을, 영어를 또는 탐구를 생각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검정색 펜으로. 근데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누락된 게 있어요. 그럼 오른쪽 면에다는 파란색으로 써보는 거예요. 보고 쓰는 거죠. 그 문제 풀어보는 거. 그리고 설명하는 거. 자, 이렇게 개념 노트 우리 집에는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런 것도 안 하는데 가고 싶은 대학은 메디칼이라고 그러고 연고대라고 그러니까 나 참 용해요. 아주 기본에 충실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절대 시간을 써야 된다. 절대 시간 방학 때 어떻게 쓸까요? 어머니 7557 따라해 볼게요. 7557. 응? 7시간 정도 자고 5시간을 밥 먹고 화장실 이동 휴식 취미생활 하면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학원 인강 5시간 정도 들을 거다. 그럼 내가 셀프 학습을 하루에 7시간씩 곱하기 7이면 77에 49 어바 50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50시간의 40%가 수학이에요. 숙제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50시간의 40%가 국어 탐구예요. 통합과 위주로. 그다음에 나머지 20%가 영어하고 통사, 뭐 한국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근데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무절제한 거죠, 요게. 그러니까 애들이 방학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보기 싫으니까 여름 방학 때 썸머를 보내요. 썸머가 뭐야? 학교하고 교도소 합쳐놓은 데잖아요. 아니 수감자끼리 말도 못하게 해요. 어? 그런데 가가지고 3주 있다 오면 애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좋을 것 같죠, 어머니.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엄마는 좋죠. 엄마 혈색이 좋아져. 3주간 안 보거든. 아침에 밥도 안 차려. 엄청 편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 칸타일로 시간표 있을 거예요. 그 주차별로 어떻게 과목별로 한다 이런 거 보시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또 특히 저녁마다 엄마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아야 돼. 수고했다, 애썼다, 뭐 이런 거. 내 성에 안 차지만 어머니 이제 우리는 연기력이 필요한 나이예요. 제발 사랑의 연기력.
그렇게 응원해주면 애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습은 회의 문자이기 때문에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날개짓을 100번 했답니다. 반복을 의미하는 게 습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모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아까 제가 첫 번째 하두가 그거였죠. 애들은 30대 중후반에 어떤 꿈을 20대 후반에 어떤 꿈을 꿔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엄마의 기도는 엄마 아빠의 기도는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종교를 뭐 가져야 되는 이게 아니라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문자 왔어요. 기도 제목 좀 알려달래. 간단해요. 우리 집 애가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대로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괜찮은 30대 중후반의 삶을 살 거고 선택받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엄마들이 이제 막 지금부터 너무 특히 2028에 치물이 하시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 설명회장에 이제 안 나타나요. 엄마가 식음을 전폐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이거 사진 찍으세요. 3251-2927 전화하셔서 오늘 칸타에서 설명 들었다. 그냥 대치동에 설명이 들었다고 해도 돼요. 오늘 일자니까. 제가 오늘 대치동은 설명이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료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저하고 공부한 내용 있잖아요, 어머니. 요거를 PDF로 전환해서 다 보내드려요. 집에서 보시고 애한테도 꼭 이런 엄마 있다. 혼자 식탁에서 막 봐. 애가 와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너는 알 필요 없다.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애한테도 이거를 주고 한번 봐봐라. 이러면 나중에 학교에서 설명회 들을 때나 아니면 학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을 때나 뭐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 받으러 왔다. 그러면 선 이해가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빛나는 아이들이 좀 더 꿈을 향해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에 어머니들이 좋은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